이처럼 IT 산업의 블루칩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장병탁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의 이 부가가치가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미 보신 것처럼 사실 구글 무인 자동차나 애플 시리나 IBM 왓슨 이런 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은 이미 상용화에 가까이 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신 교육이나 로봇 분야가 특히 이미 활용 단계를 시작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 외에도 사실 무슨 개인적인 그 의사 선생님을 대신해주는 헬스케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홈 같은데 예를 들면 TV가 사람을 알아보고 시청자를 알아보고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을 돌려준다든지 네. 이런 부분 등의 응용 분야는 사실은 무한합니다. 예. 10년 뒤에는 이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70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 인공지능 산업 규모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 그래도 최근에 그 가트너 그룹이나 이런 데서 포괄적으로 스마트 머신 이런 시장을 조사한 게 있고요. 네. 보면은 파급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기술이 달라진 게 스마트폰이 사실은 나오면서부터 많이 달라진 건데 예전에는 컴퓨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그냥 실행해주고 답을 주는 거에 그쳤는데 지금은 쌍방향 통신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상대방이 뭐를 원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사용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기계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발전이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계가 학습을 하게 되면서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보시는데요. 그렇죠.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면서 성장해 네네. 가니까.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그게 궁금한데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저희 나라도 사실은 응용 기술이나 산업화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늦었지만 잘할 수 있는 기반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기초나 기반이나 이런 핵심 원천 기술은 좀 약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최근에 저희가 글로벌 IT 기업들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술들하고 접목해가지고 산업화 같은 거는 선진국에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봅니다. 네. 응용 기술은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원천 기술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소프트뱅크라든지 구글을 보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인공지능 관련 연구 투자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뭘 더 보완해야 할까요?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는 좀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분야 전반 연구나, 그러니까 지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특히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은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에 기반한 새로운 인공지능 이런 사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산업화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아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도 포괄적으로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글처럼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우수 인력이 있으면 AI 하신 사람들이 가서 대우를 잘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 인력이 많이 모이거든요. 학교도 그렇고. 근데 저희 나라는 좀 그런 데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고 기업 차원에서는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반면에 사실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쟁도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 인공지능이 인류의 위협이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처럼 사실은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성장하는 기계가 된다면은
끝없이 발전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조심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윤리나 이런 문제까지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기계가 스스로 자유의지나 무슨 free will 이런 것까지를 가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는 건 맞고요. 뭐 그런 면에서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산업을 키워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산업은 더 이상 이제 경쟁의 중요한 예.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화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궁금한 게 윤리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최근에 사실은 바로 지난 1월인데 우리 전기자동차 만드는 테슬라 사장인 앨런 머스크가요. 그 연구소를 하나 설립해서 지금 인공지능하고 윤리 내지는 보다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그 연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기술로서의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연구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럼 저희 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인력풀을 폭넓게 확보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투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대우도 있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그 교육이나 예. 그 연구에 결국은 기반이 튼튼하고 폭이 넓어야지 그게 꽃을 피는 건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지난 20년 동안은 약간 그런 게 약했던 것 같고요. 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그런 기반 위에서 아이디어들이 팍 나오니까 그게 예, 꽃을 예. 피는 건데 저희도 그런 준비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배 양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장병탁 교수였습니다. 영화에 나온 인공지능 로봇에 비하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벌써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벌써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아니다,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균형 있고 실효성 있는 투자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인공지능 산업에도 필요해 보이네요.